어제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첫 청문회에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했던 말이 판판이 반박됐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어제 청문회에서도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 라는 윤석열의 지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자신은 준 적이 없다. 아마 김용현이 줬을 것이라는 취지의 윤석열의 말을 두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현이 당시 대통령실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따른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불응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어제 윤석열을 조사하기 위해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헌재 변론에는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해 1차 구속기한을 오는 28일로 보고 이 시점 전후로 검찰에 윤석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일찌감치 넘기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5년 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재등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측이 제시한 증거 중에는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사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접힌 흔적이 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말하자면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져 일장기에 빨간 원처럼 보인다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도 증거로 제시됐지만 선관위는 잉크가 새거나 별도로 인주를 묻혀 찍는 등의 실수라고 반박했습니다. 비슷하게 21대 총선 관련 선거 무효 소송 140여 건 제기됐지만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모론은 가라앉지 않았고 급기야 대통령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한국자유총연맹 주최 행사에서 서울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을 애국청년으로 옹호하고 연맹이 반공청년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극우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공청년단은 현대사에 여러 차례에 등장한 극우 청년단체로 제주를 짓밟은 서북청년회가 대표적입니다. 반공, 반중, 부정선거, 백골단, 종북 프레임조차 시효를 다한 듯 여겨졌던 2025년 청년들 사이에 황당하고도 낯선 극우의 단어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와 유튜브를 통해 이어진 극우와 보수 정치권의 상호작용을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동아일보 히어로 컨텐츠 팀이 지난해 11월 조사한 경기도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비파괴 철근 검사기 액정 화면에 파란 수직선 4개가 보입니다. 철근 4개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설계 도면대로라면 철근은 8개여야 했습니다. 기둥의 다른 3개 면도 검사기로 훑었는데 그 결과 기둥 속에 있어야 할 주 철근 총 24개 중 12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에 동행한 최명기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은 기둥이 잘못 설치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그런데 일전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전수조사 결과는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은 없었다 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이상희 이명박 정권 시절 국방부 장관의 입을 빌려서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취임 첫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한 이상희 전 장관은 미국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며 군축회담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의 핵무장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을까? 이상희 전 장관도 딱히 대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안보는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고 경제는 얼마나 잘 사느냐는 민생의 문제다.
핵을 포기하고 안보가 망가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네, 극우의 워너비가 핵무장이지요.